그것보다는 내용이 점점 길어지는 것 물 좀 같아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세네요, 이 바다. 드디어 왔네요. 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종합전형은 아시다시피 성균 인재랑 글로벌 인재 이제 두 개의 전형으로 나눠지죠.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전형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평가 방식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인재상이 달리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전형인데 이름만 다르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왜죠? 왜요?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모집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모집 단위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사회 계열을 이제 글로벌 인재에서 뽑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완전히 통일이 됐어요. 거의 계열 같은 경우에는 성균 인재 전형 그리고 학과 단위는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예약 알아들으셨죠? 그럼요. 그 전공 예약이라고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를 예약을 하는데 이제 글로벌 인재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 원래 학부제인데 예약을 할 수 해요? 있는. 그렇죠. 학과로 예약을 걸어둘 수가 있다라는 거. 대체로 성균 인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공통으로 수업을 듣고 2, 3학년 때 이제 성적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전형의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맞춰보세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저는 성균 인재요. 성균관대니까. 저도 성균 인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계열적으로 뽑는 건 성균 인재이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률상으로 봤을 때에는 성균 인재가 좀 더 낮았었는데 사실 이제 전공 예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과마다 선발하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쟁률이 낮았어요. 예를 들자면은 사회과학 계열이 15대 1 정도 됐었는데 네. 학과로 선발하는 글로벌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과가 10대 1, 뭐 사회복지가 6대 1 정도로 전공 예약이 좀 더 낮았죠. 근데 이제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가 재편성이 되고 더욱더 인원이 증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비슷비슷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질문 좀 해주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손 드셨어요? 네. 네. 좀 완화됐죠. 네. 너무 완화됐죠. 네. 그 성균 인재는 보니까 이제 인문 계열을 좀 위주로 선발을 하나 봐요. 네, 그렇죠. 뭐 그렇죠. 뭐 인문 계열 위주로 선발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 계열을 완전히 안 뽑는 건 아니고 다만 인문 계열을 좀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또 이제 내신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서강대하고는 조금 비슷한 수치가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투스 표본으로 봤을 때 뭐 2등급 초반까지 혹은 좀 이렇게 중반까지도 합격을 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대체로 이제 일반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내신은 바탕을 깔고 가야 된다. 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형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이 종합 전형이 네. 평가 방식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러셨죠? 평가 방식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두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종합 전형을 어떻게 평가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종합 전형이고 둘을 다르게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평가 자기소개서부터 생기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김민영 민요원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는 이제 서류 100%로 네. 이제 선발하는 게 네네. 유명하죠. 그렇죠. 네. 서류 100%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소개서랑 학생부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류 100이 말만 서류 100이고 이제 뭘 보는지 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2번, 3번이 이제 대교육 공통문항으로 대학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대학은 대부분 지원 동기랑 이제 학업 후에 이제 계획을 이제 묻는 방식으로 자율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4번 문항이
잘 들어보세요. 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술하세요. 아, 선택이군요. 네, 선택이네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장 환경에 대해서 이제 그 성장 환경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 이게 첫 그게 번째고, 좀 네. 크다면.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지원 동기 및 진로를 위해 노력한 부분.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대학의 4번 문항이랑 그렇죠. 조금 네, 유사하다고 볼 수가 유사하네요. 있어요. 이제 세 번째가 조금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 유무형의 콘텐츠, 이제 인물, 책, 영화, 사진, 음악, 공연 등 이 중에서 골라서 이제 본인이 작성을 하는 약간 좀 자율적인 진짜 문항이죠. 이건 약간은 근데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기도 그쵸. 해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영감을 음. 받을 수 있는 게 영화일 수도 있고 맞아요, 음악일 맞아요. 수도 있잖아요. 또는 사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결국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 그렇죠. 가치 그거에 맞아요. 대해서 네. 어떤 계속 가-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치를 네.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서류 부분에서 이제 학생부 평가가 이제 또 자기소개서 위에 많이 평가가 되잖아요. 네. 이제 이 서류 평가 영역이 이제 또 제가 성균관대에도 전화해서 또 알아봤거든요. 그렇죠. 이제 당연히 학업적인 역량이 우선 첫 번째로 꼽힙니다. 이제 학업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과 성취도 수준이라든지 학업적인 태도 이런 거를 같이 평가를 좀 뭐 내신도 그쵸? 보고 세특기도 보고 다 본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정성적으로 두루두루 다 보기 때문에 그쵸? 그거랑 그래서 학업적인 역량과 또 본인이 선택한 좀 전공과 관련된 전공 적합성도 함께 평가를 하고 이제 자기 주도성 부분이랑 인성 이거는 좀 다른 대학이랑 다 공통적으로 실시를 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좀 사실 두루뭉술하잖아요. 그래서 평가 내용에 이제 예시가 있어요. 근데 좀 여러 가지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조금만 많아요. 네, 너무 그쵸? 많죠.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자세한 부분은 그쵸. 아무래도 성균관대 입학처 네, 전화하면 되나요? 전화를 하면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이제 리얼 입시가 그쵸. 책으로도 나오죠. 그쵸. 그렇죠. 제가 대망의 저희가? 유권이 곧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봐도 이제 충분히 알 수 그쵸. 있을 뭐 그런 그 네. 정도. 예. 그래도 세 가지만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이제 전공과 관련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 그렇죠. 그렇죠. 가장 중요할 수가 그거 있죠, 어떻게 사실은.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및 내용은 어떠한가. 이제 대학에서 리더십이나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나 인성 부분도 함께 평가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또 질문이 있고. 성균관대 또 리더십을 좀 많이 강조하는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글로벌 굉장히 리더십. 좀 많이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역경 극복의 의지 및 경험은 어떠한가. 그렇죠. 이러한- 아무래도 주어진 그쵸. 조건 속에서 좀 극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네. 좋다고 봅니다.